안녕하세요. 대한웰다잉협회 전문 강사 장필규입니다. 오늘 시청자 여러분과 같이 공부할 내용은 용서와 화해로 웰다잉을 디자인하라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평소에 용서와 화해에 대해서 정확히 구분을 하고 계시나요? 네, 실제로 같은 개념이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고, 오늘 실제로 용서와 화해에 대한 정확한 구분을 통해서 실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러한 내용을 숙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좋은 죽음, 곧 웰다잉이라고 하는 준비를 함에 있어서 디자인이라고 하는 개념을 도입을 해서 용서와 화해를 이해를 하고 웰다잉, 좋은 죽음을 준비를 하자라고 하는 내용으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평생 현역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요. 현재 대한웰다잉협회 전문 강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고요. 제 이름을 이렇게 파자를 해보면은 베풀 장자와 도울 필, 그 다음에 별규를 쓰고 있습니다. 이 이름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풀이를 해보면은 별나라에서 온 헬퍼입니다라고 해서 저는 제 이름 석자에 어떤 그 조력자로서의 어떤 그 미션을 갖고서 생활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본 강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한 가지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늘에서 낙하산이 이제 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 수 없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시청자 여러분 한번 마셔보시죠.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낙하산과 마음의 공통점.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네.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는데요. 여기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부분은, 펼쳐야 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펼쳐야 산다. 하지만 펼치되 제대로 펼쳐야 산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오픈 마인드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죠. 실제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하루하루 생활을 할 때 열린 마음으로 하루를 생활하시면은 어떤 그 생활의 탄력성이 높은 상태에서 생활을 할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의 강의 목표는 첫 번째, 용서와 화해를 정확히 이해를 하자라고 하는 부분하고요. 두 번째는 좋은 죽음이라고 하는 그 진실과 그 다음에 우리가 디자인을 하자고 하는데 어떤 그 좋은 죽음의 준비 과정,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는 것이 강의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목차로 보면은 용서와 화해의 기본 관점, 그 다음에 두 번째 용서와 화해의 목적, 그 다음에 행복한 삶이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2부에 가서는 웰다잉 디자인하기 위해서는 죽음에 대한 진실을 우리가 정확히 직시를 하고, 그 다음에 죽음의 준비가 왜 필요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죽음을 디자인하는 데 필요한 5가지 준비 사항이 있거든요. 이 부분들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7080이라 그러죠. 네, 저도 이제 뭐 베이비 부모 세대에 7080의 어떤 그 가요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아마 80년도 중반일 거예요. 인생은 미완성이라고 하는 그 노래가 있었습니다. 이 노랫말이 상당히 그 의미가 있고 우리가 좋은 죽음을 준비하는데 나름대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이 가사를 음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이러한 그 가사가 나옵니다. 인생은 미완성, 그리다 많은 그림,
그래도 우리는 아름답게 그려야 해라고 하면서 이제 후렴구가 인생은 미완성 색이다 많은 조각 그래도 우리는 곱게 새겨야 해. 아무리 우리가 완전한 그 인생을 산다고 하더라도 누구나 다 미완성으로 인생을 마무리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강의의 주제인 용서와 화해를 통해서 조금 미완성의 개념을 좀 업을 시켜서 완성도를 높여 나가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이 노래를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자, 이제 용서와 화해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서 그러면 우리가 쉽게 말은 많이 하지만은 정확한 그 개념은 설명을 하라고 그러면 쉽지가 않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지은 죄나 잘못을 상대방이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꾸짖거나 벌하지 아니하고 그냥 조용히 덮어주는 것입니다. 용서라고 하는 개념이고요. 근데 화해라고 하는 개념은 이 관계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혼자의 문제가 아니고 상대방하고의 서로 조율을 통해서 어떤 이루어지는 그 감정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 싸움하던 것을 멈추고 서로가 갖고 있는 어떤 안 좋은 감정을 풀어내는 것이요. 결국 이제 용서와 화해는 자기로부터 어떤 그 죄책감이나 아니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그런 자유로운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용서를 구하고 화해까지 이르른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용서 그러면 이제 나를 위한 선물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또한 고육지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용서라고 하는 그러한 스킬을 통해서 어떤 내면의 감정을 치유하는 그러한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뒷부분에 로버트 엔라이트의 교수의 용서의 4단계를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만은 용서라고 하는 부분은 그렇게 녹록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그 다음에 이제 화해라고 하는 부분은 관계 회복의 지속성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혹자는 용서를 한 이후에 반드시 화해를 하십시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실제로 제 경험으로 봐서는 용서를 하되 화해까지 가는 것은 또 어려운 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용서는 우리가 등산에 비교하면은 큰 산 하나 넘는 거예요. 그래서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기 만족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다음에 화해의 단계는 또 하나의 다른 산을 넘는 그런 힘겨운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거든요. 그래서 용서는 하되 반드시 화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저의 경우에는 좀 힘들었다라고 하는 건 말씀을 드리고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그 부분은 어떤 선택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강의를 할 때 용서와 화해를 이렇게 설명을 할 때 서로 이렇게 2인 1조가 돼가지고 사례 발표를 하는 시간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한번 용서와 화해에 대해서 사례들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저의 경우는 말씀을 드리면은 직장 생활할 때 직장 상사로부터 어찌 보면은 좀 심한 충격을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결제를 올리는데 무작정 그냥 어떤 조치 사항이라든지 시정 사항들을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다시 기한을 해와라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인데 제 상사의 경우는 아무 얘기 없이 그냥 서류를 보고 이게 반려를 하는 거예요. 사인을 안 하시는 거죠. 근데 그게 한 번이면 모르겠는데 보통 3번, 4번 이렇게 반복이 되는 경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상사한테 무례한 어떤 행동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은 제가 당연히 저로서는 할 행동을 취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상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쾌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그러고 나서 지났죠. 그 상사는 다른 일로 퇴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그 상사한테 항명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마음의 응어리가 계속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한테 편지를 쓰고 어떤 만남을 통해서 제가 그 당시에 좀 생각이 좀 짧았습니다라고 하는 정식적인 사과를 구하고 그 상사분께서도 충분히 나의 마음을 헤아려 주셔서
용서를 받아서 결국은 화해까지 간 그러한 그 사례가 있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실생활을 통해서 그러한 용서를 구하고 화해까지 가는 그러한 부분들의 어떤 생활 습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용서의 단계 피라미드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그 상처에 대한 회상을 해야 됩니다. 분노의 발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나는 화가 났구나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자기 그 인식을 해야 됩니다. 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는 나를 화나게 한 상대방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미워하는 감정보다도 그 사람도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생각과 그 다음에 그분도 감정의 기복이 있는 인간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공감을 하고 이해를 해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이 섰을 때 용서를 빌어서 이제 실천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어떤 그 억눌렸던 감정을 해방하게 되고 자유로운 그런 마인드로 다시 일상적인 생활로 돌아올 수가 있다는 것이 이제 4단계의 피라미드에 대한 내용이고요. 로버트 엔라이트 박사가 얘기하는 용서 과정의 모델의 4단계가 역시 분노 드러내기, 용서 결정하기, 그 다음에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결과에 평화로움을 갖는 그런 부분들이 어떤 용서 모델의 4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를 선언할 때 실제로 마인드 컨트롤 해야 될 필요가 있죠. 그래서 나는 기꺼이 내 실수에 대해서 나 자신을 용서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그 마음속으로 다짐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나는 또 내 실수에 대해서 나를 용서한다. 반복해서 그 어떤 다짐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는 내 삶이 나에게 더 현명하고 수용적이 되는 기회를 제공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라는 마음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혜인 시인의 용서의 꽃이라고 하는 시를 한번 같이 음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을 용서한다고 말하면서 사실은 용서하지 않은 나 자신, 용서하기 힘든 날이 있습니다. 무엇라고 변명조차 할 수 없는 나의 부끄러움을 대신해 오늘은 당신께 고운 꽃을 보내고 싶습니다. 그토록 모진 말로 나를 아프게 한 당신을 미워하는 동안 내 마음의 잿빛 하늘에 평화의 구름 한 점 뜨지 않아 몹시 괴로웠습니다. 이젠 당신보다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당신을 용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참 이기적이죠. 나를 바로 보게 도와준 당신에게 고맙다는 말을 아직은 용기가 없어 이렇게 꽃다발로 대신하는 내 마음을 받아주십시오. 자, 우리가 사랑의 꽃은 용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서의 꽃에서 얘기하는 부분은 결국은 하늘의 꽃은 우리가 태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지구의 꽃은 그 사람입니다. 그다음에 사람의 꽃은 사랑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사랑의 꽃은 용서로서 이렇게 마무리가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의 식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화해에서 우리가 관계의 지속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건 서로가 상대방이 똑같은 다리를 건너야 됩니다. 처음에가 서로의 입장을 고수하는 단계에서 화해를 하기로 마음을 먹고 혼자가 아니고 서로가 이제 마음을 먹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건설적인 대화를 통해서 어떤 그 불편함을 해소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끊임없는 사랑과 이해화를 통해서 결국은 화해의 다리가 완성이 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그 용서와 화해를 못한다고 하면은 가장 큰 것은 본인이 괴로운 거예요. 그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짓눌린 상태에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일말의 그 죄책감을 느끼면서 대인관계에도 상당한 그 어려움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용서를 하는 과정을 통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은 용서와 화해를 통해서 나 자신이 자유로운 길에 이르자라고 하는 개념이 용서와 화해의 진정한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사랑과 자기 존중에서 비롯되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 결국은 용서와 화해라는 감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잠깐 한번 생각을 해보고 넘어가죠. 만약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달밖에 시간이 남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뭘 하시겠어요? 내가 스스로 꼭 정리해야 할 일이 있다.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내가 마지막으로 진지하게 만나서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해야 될 사람이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일상생활 속에서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후회스러운 일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와 반면에 내가 살면서 가장 보람을 느끼고 자랑스러운 일이 뭐가 있었나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또 내 삶에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곱씹어 볼 필요가 있으면서 마지막 나의 임종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면 좋겠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면은 많은 그 웰다잉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용서와 화해를 통해서 우리가 좋은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죽음에 대한 그 진실과 미스터리가 이제 세 가지씩 있는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세 가지 진실은 뭘까요? 네, 이게 쉬운 거지만은 그렇게 쉽게 그 답변을 못하는 부분이거든요. 첫 번째는 누구나 죽는다는 사실이에요. 네, 뭐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강자나 약자나 모두에게 공평하게 죽는다라고 하는 사실. 두 번째는 혼자 죽는다라는 거죠. 자, 죽을 때 자기 와이프나 자기 자녀나 뭐 친구나 같이 갈 수가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혼자서 우리가 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마지막 세 번째는 빈손으로 떠나는 거죠. 우리가 공수라라고 얘기를 하듯이 많은 재산이나 이러한 그 물질적인 것들은 다 가져갈 수가 없어요.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또 이게 세 가지 미스터리가 있거든요. 알지 못하는 물음표를 갖고 있는 세 가지 부분이 있는데, 자, 첫 번째는 언제, 두 번째 어디서, 세 번째 어떻게 죽을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은 아무도 모르죠. 지나가 봐야 나머지 뒤에 있는 사람들이 알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이제 죽음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혹시 그 시청자 여러분들 죽을 고비를 한 번도 안 겪으신 분들이 계신가요? 간혹 보시면은 이 어떤 그 수강자분들께서도 강의를 할 때 평생 뭐 60평생 죽을 고비를 한 번도 안 넘겼다라고 하는 분이 간혹 계세요. 자, 그런 분들은 참 축복을 받은 인생이죠. 근데 대부분은 뭐 한 번, 두 번 이렇게 그 죽을 고비를 넘겼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저도 3번 딱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 익사사고, 그 다음에 성인이 됐을 때 5인조 강도를 만난 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직장 생활하면서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완전히 하늘나라에 갔다가 온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야, 이게 죽음이라는 게 언제 어떻게 올 수가 알 수가 없는 부분이거나 하는 부분들을 실생활에서 체험을 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상당히 인식을 좀 일찍 했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그 경험이 있습니다. 자, 이제 웰다잉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잘 살아내는 것이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자연스러운 수용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누구나 다 죽는다라고 하는 부분에 마음적으로 받아들여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준비를 안 하고 하는 부분들은 제가 뒷부분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이 준비를 통해서만이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웰다잉과 관련을 해서
뭐 웰빙이다, 웰리빙이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웰빙, 웰리빙을 통해서 어떤 그 후회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웰다잉을 준비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웰다잉이라는 것은 결국은 죽음을 잘 준비하는 삶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결국은 이것은 제 현실을 돌아와서 어떻게 잘 살아낼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하고 이렇게 연관이 된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웰빙과 웰다잉의 관계는 이제 보시면은 웰빙은 뭐 건강한 생활이라든가 좋은 관계, 삶의 의미를 그 생각을 하면서 이제 생활하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웰다잉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미리 준비를 해 가는 과정을 통해서 유산을 남기고 상속을 통해서 아름다운 마무리를 가자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잘 사는 것이 결국은 웰다잉의 완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죽음 준비를 해야 되는데 왜 죽음 준비를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죽음의 필요성 4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죽음을 편안히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긍정적인 생각, 두렵다든가 무섭다라든가 이러한 어떤 그 관념을 떠나서 어떤 평안한 마음의 상태로 죽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그 균형 잡힌 삶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삶에 대한 유한성을 깨닫는 부분이죠. 생명은 유한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을 진짜 그 몸속 깊숙이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삶과 죽음의 우리가 밸런싱이라 그러죠. 균형 감각을 항상 가져가면서 생활을 해 나가야 된다. 그리고 모두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한 준비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여행을 갈 때 아니면 시험 볼 때나 운동을 하기 전에 준비를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의 차이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행 갈 때 짐을 다 체크리스트 만들어서 짐을 싸놓고 근데 시험 볼 때도 미리 준비를 해서 시험 준비를 한다 그러면은 뭐 무서울 게 없죠. 뭐 여행 갈 때 당황하지도 않고 시험 볼 때 차분하게 자기 실력을 발휘할 수가 있고 또 운동 시합 같은 경우도 실제로 준비를 많이 하고 연습을 많이 한 그 선수들은 아주 그 실전에 들어가면은 즐기면서 그 스포츠를 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준비라고 하는 부분들은 어느 분야에서든 상당히 필요한 그러한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웰다잉 디자인 부분에서 5가지 이제 준비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의 준비입니다. 죽음의 수용을 하는 준비고요. 두 번째가 법적인 준비. 이것은 이제 명확한 마무리를 위해서 법적인 그 준비가 필요하고요. 세 번째는 존엄한 마무리라고 해서 신체적인 준비를 해야 되고요. 네 번째는 우리가 나만의 이별식이다라고 해서 장례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가 관계의 정리 부분에서 사별 준비를 해야 될 부분이죠. 그래서 각각의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첫 번째 마음의 준비는 우리가 요즘에 자서전 쓰기가 상당히 그 열풍을 불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어떤 과거를 지나온 거를 정리를 해 나가는 부분이죠. 그래서 어떤 그 마음의 준비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남은 여생을 내가 어떠한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버킷리스트를 작성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런 마음의 준비 과정에서 해야 될 어떤 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이 부분이 이제 그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좀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일 거예요. 근데 하지만 준비를 꼭 하셔야 됩니다. 유언장을 작성을 해야 돼요. 결국은 이게 유언장이라고 하는 것이 명확히 없다 그러면은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유언장을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합리적인 상속 선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정하고 명확하게 재산을 분할한다든지 어떤 이견이 없게 교통 정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결국은 죽는 사람이 어떤 그 자손들한테 어떤 부담을 덜어드리고 명확히 마무리를 해나가는 그런 실질적인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신체적인 준비죠. 우리가 시청자 여러분 사전연명 의료의향서라고 말씀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요즘에 많이 이제 일반인들한테 홍보가 돼서 그 사전연명 의료의향서에 그
증을 갖다 받는 분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늘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는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거부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준비를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긴 병에 암 환자들이라든지 2년, 3년 이렇게 앓다가 가시는 분에 대한 경우 굉장히 환자도 어렵습니다만은 가족분들도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호스피스 완화 의료에 대한 부분도 시청자 여러분께서 관심을 갖고 좀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이제 장례 준비예요. 요즘에 장례라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이제 법제화가 다양하고 구체적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화장은 기본이겠습니다만은 수목장이라든지 해양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많이 진행이 돼 나가고 있죠. 그리고 생전 장례식이라고 그래서 실제로는 자기가 좀 의식이 있고 분명히 죽기 전에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만나서 실제로 어떤 이 장례라고 하는 부분들이 꼭 부정적이고 침울한 그런 분위기에서 장례가 진행이 되는 부분이 아니고 이런 생전 장례식이라든지 이런 행사를 통해서 축제로서의 어떤 장례 문화를 바꿀 수 있는 것들도 요즘에 많이 좋은 쪽으로 이렇게 개선이 돼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시청자 여러분 묘비명을 짧게라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세상에 남길 딱 키워드 한마디를 우리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생각을 해서 정리를 한번 써보시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이제 관계 정리 부분에서의 사별 준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자기가 평소에 아껴 쓰던 그러한 물건을 정리한다든지, 그다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해야 될 분들이 있으면은 그러한 갈등을 해소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슬픔 관리, 내가 떠나면 가장 슬퍼한 사람은 누구인가라고 생각을 해서 뭔가 정리를 해 나가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내 삶에서 가장 감사한 일이 뭐였던가 해서 이 부분은 실제로는 눈을 감기 전에 용서를 구하고 감사를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과정을 통한다 그러면은 상당히 준비가 된 죽음에 대한 다섯 가지 준비가 완벽하게 될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묘비명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아주 간단하게 하면 되죠. 우리가 버나드 쇼라고 하는 유명한 작가는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라고 하는 아주 묘비명을 보고서도 좀 미소를 질 수 있는 그런 묘비명을 썼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페스타로치라고 하는 봉사의 대가라고 하는 분은 나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묘비명을 적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김수환 수기형 같은 경우는 주님은 나의 목자, 나는 아쉬울 것이 없어다라고, 나는 바보로소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과 묘비명을 남겨서 후손들한테 많은 귀감을 남긴 바가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짤막한 어떤 글귀로 본인의 묘비명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이다 바이오크라고 하는 40년 동안 호스피스 병동에서 이제 일을 하시고 대학 교수이자 박사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네 가지 말이라고 해서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네 가지 말을 하면서 살겠습니다라고 해서 선언을 하는 글귀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가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당신을 용서합니다. 세 번째는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 네 번째는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말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다라고 해서 우리가 죽음을 준비하고 마무리를 할 때 일상생활에서 남은 여생들을 이렇게 네 가지 이런 아름다운 말로서 살아가고 생활한다 그러면은 상당히 여생이 의미 있고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리가 이제 행복한 삶이라고 또 생각을 또 한번 해볼 수 있겠습니다.
행복한 누구나 다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나 저나 어떤 인생의 목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처음에가 이제 질서를 존중해야 되는 의식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정리와 준비하는 과정, 이런 것들이 생활화가 돼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 그다음에 우리가 일상생활의 그 관계에 있어서 신뢰를 회복하고 좋은 관계를 이루어 나가려면은 서로의 어떤 그 틀리다 다르다라고 해서 상대방을 부정하고 어떤 그 긍정을 하지 않는 그러한 그 의식에서 벗어나서 차이를 인정하는, 다름을 받아들이는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 이런 부분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데 중요한 어떤 그 기본적인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자라고 하는 것을 저는 행복한 삶의 또 한 꼭지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루에 이제 5감사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 코로나 전부터 감사 5감사를 일기장에 이렇게 쓰고 있는데 벌써 한 1600회 정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 일기를 쓰는 목적은 긍정의 마인드를 계속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린 그 용서와 화해라고 하는 부분도 이 감사 노트를 쓰다 보면은 어떤 그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노트에 쓰는 습관이 상당히 그 일상생활에 어떤 회복 탄력성을 높이는데 어떤 그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오케이 생활하라 그러죠. 잘 자고 잘 먹고 수면 잘하고 잘 배설하고 뭐 이런 부분들의 오케이 생활, 이런 5가지의 어떤 그 사이클을 통해서 우리의 행복한 삶이 영위가 될 수가 있고 행복한 삶에 이르를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그 강의를 전체적으로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첫 번째, 용서와 화해에 대해서 기본 관점을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용서와의 처음에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어떤 개념하고 설명을 들으신 다음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어떤 그 느낌은 어떠세요? 좀 명확히 용서와 화해를 좀 구분을 할 수가 있으실까요? 많이 도움이 되셨어요? 네네. 다음에 용서와 화해의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결국은 자기 편하고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결국은 용서와 화해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죽음을 준비를 해야 되는 필요성에 대해서 4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죽음 준비의 5가지, 웰다잉 디자인이라고 그랬죠. 첫 번째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마음의 준비. 두 번째, 법적인 준비. 세 번째, 장래의 준비라고 그랬죠. 네. 그 다음에 4번째, 어떤 사별의 준비. 뭐 이런 어떤 5가지 준비 사항을 통해서 실제로는 여유로운, 그 다음에 삶과 죽음의 균형 잡힌 그런 생활을 이어나가자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행복한 삶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5가지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 당신의 뒷모습에 어떠한 향기가 납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강의를 좀 마무리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어떠한 향기가 나는 것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원하고 있을까요? 그 향기로운 냄새, 달콤한 냄새, 여러 가지 향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 향은 결국은 떠나는 사람보다도 남아있는 가족들, 그 다음에 친구, 지인들이 어떤 그 망자, 돌아가신 분을 생각을 할 때 그분은 이제 평가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을 어떠한 그 향기로 기억을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 선생님들의 목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영어에 no fair라고 한 그 부분이 있어요. 우리의 인생의 행복, 우리의 인생의 사랑, 이런 것은 아무데도 없다라고 하는 개념이죠. 그런데 이 영문을 단어를 가운데 한자를 띄면은 now here라고 하는 그러한 그 단어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 now here라고 하는 부분은 바로 지금이라는 것이거든요. 어떠한 것을 실천할 때 우리가 망설일 필요가 없이 준비를 제가 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경우에 따라서는
바로 실행에 옮겨야 되는 것들이 우리 실생활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준비도 필요하겠습니다만은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용기, 바로 지금 액션으로 옮겨서 어떤 그 실패를 하더라도 용서를 구하지 못하더라도 다시 반복을 해서 용서를 구한다든지, 그 다음에 또 실패한 것을 거울 삼아서 다시 시도를 해본다고 하면은 그 실패라고 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큰 자기의 경험과 어떤 그 성공을 위한 어떤 그 디딤돌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실행에 옮기는 그런 자세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오늘 그 용서와 화해를 통한 웰다잉 디자인을 하라라고 하는 부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우리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한 향기를 남기고 싶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그 마무리 멘트를 드리면서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